2년차 이상 무화과 키우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가지 유인하는 거랑 비료 주는 방법까지 얘기했고요. 이번엔 순집기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지 맨 위를 잘라내는 걸 순집기라고 하고요. 적심이라고도 하죠. 순집기는 왜 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열매가 안 열릴 때 열매를 열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순집기를 한다고 열매가 진짜로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이 순집기라는 행위가 몇 년 전부터 해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논란이었어요. 순집기 한다고 열매가 열린다는 건 순전히 미신이란 얘기도 있고요. 제가 오늘 완벽하게 결론을 내려볼게요. 일단 순집기가 효과가 없다는 건 틀렸어요. 순집기 해보면 진짜로 열매가 쉽게 생기거든요. 그럼 또 순집기가 효과는 있어도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무화과를 키웠는데 순집기는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냥 둬도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전에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무화과를 키웠는데 순집기는 절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상대방 입장을 1도 생각 안 하나 봐요. 여우와 두루미 얘기도 모르나 봐요. 아니, 저도 지중해 살았으면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키우죠. 이런 데서 한번 키워봐야 사람들이 그래서 순집기를 했구나 할 것 같아요. 순집기가 필요 없다는 것도 틀렸고요. 물론 순집기 없이도 열매가 잘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순집기 없이 모든 나무가 다 열매가 생겼어요. 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몇 그루만 볼게요. 6월 24일이고요. 이건 JHA라는 품종이에요. 마디마다 열매가 다 있죠. 이건 I258이고요. 한 마디에 2개씩 달린 것도 있어요. 이건 멘타그린이고요. 벌써부터 열매가 엄청 크죠. 이건 VDS고요. 열매가 잘 안 생기기도 하는 품종인데 마디마다 달렸죠. 이건 피고프레토고요. 만생종인데도 열매가 벌써 많이 컸어요. 비에날도 만생종인데 많이 컸고요. 가장 문제는 CDDT예요. 해마다 항상 꼴찌예요. 그래도 아래쪽 마디는 열매가 생겼고요. 이제 위쪽도 차차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보여드린 나무는 전부 다 순집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똑같이 키우시면 순집기를 안 해도 무조건 이때쯤 열매가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순집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건 맞죠. 근데 저랑 다르게 키우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열매가 안 열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노지, 그러니까 땅에 심은 경우는 무화과가 키는 엄청 큰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땐 6월 말에는 순집기를 해주세요. 손으로 가지 끝을 잘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잎이 한 장 같이 잘려도 상관없어요. 잘린 부분에서 흰색 유액이 나오는데 손에 묻으면 따가우니까 장갑을 꼭 끼고 잘라주시고요. 전정가위로 자르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3-4마디를 자르진 마시고 맨 끝 한 마디만 잘라주세요. 너무 많이 자르면 반발력이 생겨서 아래쪽에 겨순이 강하게 자랄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 열매가 안 익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순집기에 적당한 시기는 6월 말이에요. 순집기가 효과가 있으면 2주 안에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럼 7월 중순쯤 열매가 생길 거고요. 만생종도 웬만하면 100일이면 열매가 있거든요. 그럼 대략 10월 중순쯤이면 수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말이 순집기 하기 좋은 시기고요. 무화과는 마디마다 열매가 하나씩 열리니까 순집기는 어떻게 보면 열매 개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집기를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예를 들어 6월 초에 순집기를 하면 마디가 10개밖에 없어서 열매가 10개만 열리는데 6월 말에 순집기를 하면 그동안 나무가 더 커서 마디가 20개고 열매도 20개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기다려봤다가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순집기를 해주세요. 물론 6월 말 전에 나무가 엄청 커서 마디가 많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순집기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순집기를 해서 열매가 열리게 하는 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가 품종 문제예요. 열매가 안 열리는 품종은 순집기를 해도 열매가 안 열려요. 제가 무화과 품종 소개 영상에서 착과문턱이 높다고 하는 품종들이 있어요.
전에 화분 크기 정할 때도 꼭 특대형에 심으시라는 품종이 있었죠. 이런 품종은 열매가 안 열리기로 마음먹은 해에는 순집기뿐만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열매가 안 열려요. 저도 브람스 말타를 3년간 키웠는데 나무가 이렇게 커도 순집기를 해도 열매가 안 열렸고요. 작은 화분에서 비료도 안 주고 쫄쫄 굶겨도 순집기 효과가 없었어요. 뒤쪽 나무들은 주렁주렁 열렸는데 브람스 말타는 너무하죠. RDB도 그런 품종 중에 하나예요. 순집기를 아무리 해도 열매가 잘 안 열려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RDB는 무화과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 절대로 좋은 품종이 아니에요. 이런 품종들은 큰 화분에 심어서 나무가 충분히 크고 나이도 많이 먹어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순집기를 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순집기를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6월 말까지 열매가 없으면 순집기를 시도해 보시고요. 열매가 안 열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저라면 이런 품종들은 안 키워요. 세상에 더 좋은 품종이 차고 넘치니까요. 실제로도 다 폐기했고요. 순집기가 효과가 없는 두 번째 경우는 햇빛이 부족한 경우예요. 햇빛이 부족해서 안 열리는 경우는 당연히 순집기를 해도 열매가 안 열려요. 기름을 안 넣고 차가 왜 안 가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가 햇빛이 부족한 경우고요. 세 번째는 나무가 너무 작은 경우예요. 가지가 한 개면 적어도 잎이 8장은 되는 게 좋고요. 가지가 여러 개면 가지당 잎이 5장씩은 돼야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것보다 잎이 적을 때는 순집기를 하지 말고 나무를 더 키워주셔야 돼요. 물론 8장, 5장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고 화분 크기나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쨌든 6월 말까지는 나무를 좀 키워주셔야 되고요. 나무가 못 컸으면 순집기를 해서 열매가 안 열려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년을 기약해주세요. 무화과가 진짜 빨리 크는 나무인데 이렇게 못 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부직 화분에 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똑같이 키워보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네 번째는 수영 문제예요. 가지 숫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순집기에도 열매가 안 생길 거예요. 적정 가지 숫자랑 좋은 수영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믿져야 본전이니까 6월 말까지 열매가 없으면 순집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래도 열매가 안 생기면 이 네 가지 문제가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집기는 꼭 열매가 생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도 순집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순집기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이 나무는 에이트리노우고요. 가지 4개 중에 하나만 엄청 크게 자랐죠. 2m도 넘게 자랐어요. 이것보다 더 크면 나중에 태풍에 가지가 부러질 수 있고요. 열매 수확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가지가 더 빨리 자라거든요. 그럼 비료 양은 딱 정해져 있는데 다른 가지는 점점 더 못 자라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자란 가지만 순집기를 해줬어요. 그럼 나머지 가지 3개가 잘 자라게 되고요. 이건 PDM2라는 품종인데 이것도 아래쪽 가지가 너무 약해요. 불균형이 심해서 아래쪽 가지는 아예 바이러스 증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m가 넘게 자란 가지만 순집기를 해줬고요. 아마 이 가지도 조금만 더 자라면 순집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래쪽 가지 2개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가지끼리 차이가 이렇게 심한 건 보통 2년차 때가 많아요. 순집기로 균형을 맞추면서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알아서 균형이 잘 맞게 되고요. 순집기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늦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앞에서 7월 중순까지 생긴 열매는 올해 수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얘기하면 7월 말부터 생기는 열매는 수확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7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가지가 계속 자라면 끝을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가지가 자라는 대신에 이미 생겼던 열매를 익히는 데 집중하거든요. 열매가 아주 조금은 더 빨리 익고 맛도 더 좋아져요. 저는 늦자람 때문에 순집기를 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제가 안내드린 대로 비료를 주셨으면 7월 중순쯤에는 대부분 가지가 성장은 멈추고 열매에 집중할 거예요. 혹시라도 7월 중순에도 너무 빨리 자라는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만 순집기를 해주세요.
물론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너무 약한 가지는 7월 중순이 지나도 순집기 하지 마시고 계속 키우는 게 내년을 위해서 좋겠죠. 이렇게 약한 가지는 내년에 다른 가지한테 치여서 눈이 안 트일 수 있거든요. 순집기가 필요한 마지막 이유는 수영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1년차 무화과 순집기 영상이 올라갈 텐데 1년차 나무는 60cm만 남기고 잘라서 수영을 만들 거거든요. 자세한 건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수영을 만들 때도 필요 없는 위쪽은 잘라버리고 아래쪽에 격가지가 나오게 유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순집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6월 말까지 열매가 없으면 순집기를 해주세요. 우리도 따뜻한 지중해 같은 곳에 살았으면 무화과 가지가 몇 마디 이상 길게 자라면 무조건 알아서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치만 우리는 겨울이 빨리 오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추워지기 전에 순집기로 열매를 만들어야겠죠. 겨울 걱정이 없는 배짱이는 놀아도 개미는 일해야 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순집기랑 상관은 없지만 날짜별로 찍어놨던 걸 몇 개 보여드릴게요. 비료 줄 때마다 찍어놓은 건데 대충 어느 속도로 크는지 참고는 되는 것 같아요. 열매가 금방금방 크죠? 2년차 나무는 비료 주는 거 말곤 이제 특별히 할 일은 없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열매에 망을 씌우는 영상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